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염건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모두가 잘 사는 복지 현장에 뛰어들다입니다. 복지는 한자로 복복자의 복지자를 써서 행복한 삶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복지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얻은 깨달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3가지가 무엇일지 함께 강연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염건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함이 더 있는데요. 광주 장애인 정책연대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염건희입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잘 사는 복지 현장으로 뛰어들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복지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 현장이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장하는 사회복지사의 3가지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성장하는 것이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복지 현장의 성장과 사회복지 성장 이 모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는 사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처음 시작했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동복지가 시작하긴 했지만 장애인 복지가 8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영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폭발적으로 복지 현장의 수요와 복지 서비스를 장애인 복지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쳐지게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양쪽으로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이 지금은 가장 거대한 사회복지 현장이고 사회복지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파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용시설이 확대되고 거주시설이 확대되고 이런 등등의 개별적인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현장에서는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복지 현장이 정말 통합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파편화된 거대한 조직들이 움직임의 동력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편이면 또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현장인 라인워커가 그런 고민을 해도 되나? 그런데 제가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을 되새겨보면 충분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가 들었고 사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사회복지사라기보다는 자동차 정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 자동차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새로운 기회에 사회복지 접하게 됐는데요. 친구들은 고교 시절 저를 출석부에서만 존재하는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수아라는 것을 접하게 됐었는데 사실 청각장애인도 당신을 만났는데 그렇게 그분들하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생활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서 회의봉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사실 저의 인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라인워커의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그건 바로 경험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하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사회복지 기관 안에서의 저보다는 사실 지역사회 저로서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가 맞닥뜨린 현장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서비스였다면 그 서비스의 대다수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욕구가 있거나 했던 문제에 따른 영향의 서비스였던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의 현장에서의 삶과 조금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 복지 현장 속에서의 나를 고민해 보면 차이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결정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하는 사회복지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특별하고 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사의 경험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또 다른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은 사실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요. 그 경험이 그 새로운 그 성장하는 사회복지사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와 피플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사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그 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책이나 그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이런 거는 사실 쉽게 접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커뮤니티 케어나 거대 정부,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인구 변화라든가, 그리고 그 이용자들의 욕구,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형성되는데, 그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되거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 사실은 현장을 바라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해결하는 방식을 네트워크나 사람을 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도 다양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복지 팥빙수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복지 정보를 이종 간에, 그러니까 다른 복지 영역 간에 좀 섞어보려고 노력했었고요. 또 같은 영역에 있는 복지 종사자들끼리는 그 제한된 정보를 좀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뭐 SNS라든가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사실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뿌리고 하는 형태들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공부하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뭐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굳이 공부해 본다든가 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민단체 활동에서도 조금 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사회복지 영역의 지도자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전달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사회 활동가들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서두에 소개시켰듯이 2015년도 정도에 그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에는 약 200여 개 기관 시설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 시설 단체가 사실 행정을 대할 때 혹은 행정에서 기관 시설들을 대할 때 서로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욕구를 이뤄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80여 개 기관이 모여서 광주 장애인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범된 그 연대를 통해서 그 선거를 통하거나 혹은 시정 그리고 행정의회를 거쳐서 다양한 욕구들을 사실은 해결했었고요. 그런 욕구들이 기존에 풀지 못했던 다양한 그 문제들을 사실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기존에 이제
대형 단체 위주로 혹은 대형 기관 위주로 진행되었던 그런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연대라는 그 또 다른 틀로 이거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고민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청취 통로로서 조금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요. 또 요즘에는 사회복지연대라든가 협치위원회 참여라든가 김강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수 활동가들은 참여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하는 사회복지사의 키워드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험과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회복지사의 성장도 함께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매몰되거나 현실에서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 놓여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에게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거나 좀 더 많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는 자기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근거란 것은 자기가 행동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였던 가이드라든가 혹은 그 답습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서류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기 앞으로의 행동을 찾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그 또 다른 그 기관 밖에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좀 더 습득하고 이해하는 상황에서 자기 근거를 찾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험과 네트워크, 자기 근거가 사회복지사의 성장과 지역사회 성장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거울을 입혀봤습니다. 사실 자기 근거와 영향이 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사는 많은 분들이 그 회사에서 혹은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소진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지 할 시간이 없어서 혹은 그렇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거울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공동체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나 모두 다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